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자수 티코스터를 만들 거예요. 쉬운 스티치만 골라서 재밌게 완성해 볼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 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티코스터는 음료를 흘리면 빨아야 하니까 선세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넉넉히 받아서 수 놓을 천을 퐁당 빠뜨립니다. 물은 그냥 찬물이에요. 세제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천이 물에 푹 잠겼으면 이대로 몇 시간 그냥 놔두세요. 정말 귀찮은 과정이지만 면마 원단은 세탁한 다음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먼저 줄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뛰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이제 물에서 건져낸 다음 지금 화면처럼 널어 놓으세요. 비틀어 짜지 말고 물이 그냥 떨어지게 두세요. 모서리도 잘 맞춰서 널어야 도안선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대로 놔뒀다가 조금 덜 말랐을 때 걷어서 다림질하세요. 가장자리 올 풀리는 게 귀찮아서 저는 인터록을 쳐놨어요. 블랭킷 스티치나 휘갑치기 하셔도 좋고, 물론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배송될 때는 테두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틀에 천을 끼울 건데요. 이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원형 수틀이죠. 자리를 옮겨가며 수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색다른 걸 써볼 거예요. 이 제품은 클립 수틀이라고 해요. 큐스냅이라는 제품이 유명합니다. 틀이 사각형 모양이니까 티코스터의 사각형 도안을 왜곡 없이 수 놓을 수 있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쫄대 파일 구조랑 똑같거든요. 일단 겉껍데기를 다 벗겨내세요. 프레임 위에 수 놓을 천을 덮어줍니다. 도안 위치를 정중앙에 잘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찰칵찰칵 끼우면 돼요. 반대편도 마저 끼우세요. 껍데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천이 팽팽해져요. 도안선이 왜곡된 곳은 없나 꼭 체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수 놓으시면 됩니다. 수 놓다가 천이 느슨해지면 간단해요. 바깥으로 돌려서 다시 팽팽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틀보다 좀 더 무겁긴 해요. 바늘에 B5200번 자수실 2가닥을 끼우세요. 바늘에 끼우고 실의 한쪽은 짧게, 한쪽은 길게. 긴 쪽에만 매듭을 짓습니다. 가장 먼저 백스티치를 할 거예요. 진행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지 않을 거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지그재그로 수 놓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 가운데만 바늘땀이 너무 몰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만 유독 두꺼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죠. 중심선부터 수 놓을 건데 끝에서 한 땀 떨어진 곳에서 바늘 꺼내세요. 그리고 끝으로 넣어 짧은 땀을 만듭니다. 첫 땀에서 한 땀 거리를 지나서 나오세요. 다시 되돌아가 바늘을 넣는데 첫 땀하고 같은 바늘구멍에 넣습니다. 두 번째 땀 완성했고 실이 꼬였으면 바늘로 펴주세요. 다시 이전 땀에서 한 땀 지나 나오세요. 되돌아가서 같은 바늘구멍에 넣습니다. 세 번째 땀 완성했고 이어서 한 땀 지나 나오세요. 그런데 실 당길 때 뭔가 덜 당겨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수틀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실이 엉켜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손으로 잘 풀어주세요. 다시 백스티치를 이어갑니다.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까지만 하세요. 이제는 가운데를 지나 아래쪽을 수놓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수놓으세요. 왼손으로 놀지 말고 실을 잡으세요. 그래야 실이 덜 꼬입니다. 백스티치 참 쉬운데 예쁘게 하는 건 의외로 어려워요. 이제는 바깥에서 중심으로 수놓을 거예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티끌처럼 작은 땀으로 이동합니다. 보일 듯 말 듯. 바깥에서 중심을 향해 백스티치. 다시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백스티치.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바퀴살 모양을 모두 채워주세요. 백스티치를 다 하면 화면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제는 안쪽에서 바늘을 꺼내세요. 바늘대에 실을 2번 감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자리에서 살짝 옆에 찔러 넣고 뒤에서 잡아당겨 실을 조여줍니다. 이 기법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예요. 방금 만든 스티치 너비만큼 떨어져서 바늘을 꺼낸 다음 바늘대에 2번 감고 첫 스티치가 있는 방향으로 찔러 넣은 다음 뒤에서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빙 둘러서 총 6개의 프렌치 노트를 만들어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천에 연습하신 다음에 하세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오늘 배우는 기법 중에는 제일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총 6개를 동그랗게 배열했어요. 비어있는 가운데 프렌치 노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바깥쪽 곡선에는 리버스 체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 움푹 들어간 지점에서 바늘을 꺼냅니다. 다시 나왔던 자리에 넣으세요. 완전히 당기지 말고 천 앞에 실고리를 남겨두세요. 한 땀 앞으로 진행하면서 바늘을 꺼내는데 실고리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나오도록 합니다. 실을 끝까지 당기면 고리가 생겨요. 실고리 바로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세요. 여기까지를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라고 해요.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서 본격적인 리버스 체인 스티치를 시작합니다. 그냥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밑을 통과해주세요. 천이나 자수실을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밑을 쓱 통과해서 나왔던 자리로 바늘을 넣으면 고리가 생깁니다. 다시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고 방금 만들어 놓은 실 밑으로 다시 지나가세요.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습니다. 같은 바늘구멍이에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수놓는 부분은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도 되지만 초보분들에게는 리버스 체인 스티치가 훨씬 쉬워요. 도안의 곡선 부분은 바늘땀을 살짝 짧게 수놓습니다. 그래야 곡선이 자연스러워요. 꺾이는 부분도 살짝 짧은 땀으로 수놓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요령으로 수놓으세요. 자, 이제 스티치의 처음과 끝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예요.
일단 시작점까지는 리버스 체인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처음과 끝이 끊기는 모양이 되는데요. 이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티나지 않게 연결할 거예요. 제일 처음 수놓았던 레이지 데이지 가운데로 나오세요. 고리 모양의 중간이에요. 그런 다음 마지막 리버스 체인의 밑으로 통과합니다. 다시 첫 레이지 데이지의 중간으로 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시작과 끝이 어딘지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이제는 바깥쪽 선의 움푹한 곳에서 바늘을 빼세요. 여기서부터는 스템 스티치를 할 거예요. 한 땀 지나 바늘을 넣습니다. 처음 놨던 자리로 나오면서 왼쪽으로 끝까지 조이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 땀 진행해 바늘을 넣는데 실은 항상 아래에 두고 뒤에 있는 바늘 구멍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당깁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한 땀 간 다음에 실은 항상 밑에 두고 뒤에 있는 바늘 구멍으로 나오세요. 계속 반복하면 반 땀씩 겹친 밧줄 모양 스티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곡선은 바늘땀을 약간 작게 합니다. 손이 편한 방향으로 수트를 돌려서 수놓으세요. 스템 스티치를 예쁘게 하려면 실을 당기는 동작에서 끝까지 바짝 당겨줘야 합니다. 실을 덜 당기면 수놓은 선이 울퉁불퉁해 보여요. 꺾이는 지점이 나오면 일단 수놓던 곳을 마무리해줍니다. 꺾이는 점으로 다시 바늘 넣으면 돼요. 반대 방향부터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손이 편하도록 수트를 돌리겠습니다. 꺾이는 점에서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낸 다음 다시 꺾이는 점으로 넣으세요. 실을 아래로 느슨하게 둔 상태에서 바늘구멍 바로 옆에서 바늘을 꺼냅니다. 실을 끝까지 당기세요. 이제부터는 아까처럼 스템 스티치를 이어가시면 돼요. 꽃 부분은 자수실 3가닥을 끼우세요. 여기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꽃 중심부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 바늘대에 2번 감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있는 상태로 살짝 옆을 찔러 넣으세요. 뒤편에서 바늘을 쑥 뽑고 실을 천천히 당깁니다. 바로 위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할 거예요. 나온 자리에 다시 넣고 실고리를 천 앞에 남겨둔 다음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면서 실고리 안에서 밖으로 당기기. 실이 꼬였으면 잘 풀어주시고 실고리 밖으로 찔러 넣어 마무리합니다. 나머지 꽃잎도 똑같이 수놓습니다. 꽃잎을 다 채운 모습은 이래요. 이제 리버스 체인, 스템 스티치를 차례로 수놓습니다. 아까 배운 방법으로 스템 스티치 모서리를 뾰족하게 표현하세요. 리버스 체인 스티치는 서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2줄만 수놓고 가장 바깥선은 그냥 둡니다. 티코스터 완성선이에요. 자, 이렇게 자수는 완성했고 다림질을 할 차례예요. 바닥에는 푹신한 수건을 깔아주세요. 수놓은 뒷면만 달릴 거예요. 앞면을 달리면 자수실이 납작하게 눌리거든요. 자수면이 수건과 닿게 올려둡니다.
분무기로 물을 착착 뿌려주시고 다리미로 비비지 말고 누르며 주름을 펴주세요. 이제 천의 뒷면에도 완성선을 표시해야 돼요. 스템 스티치에서 4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앞뒤판의 겉길이 마주보게 대주세요. 창구멍을 6에서 7cm 정도 남겨둘 거예요. 시치핀으로 앞뒤판을 고정하세요. 재봉은 완성선을 따라 손으로 박음질해도 되고요. 저처럼 재봉틀 있으면 그냥 사용하세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빙 둘러서 재봉합니다. 지금은 완성선을 따라 재봉을 마친 상태고 완성선 바깥으로 7mm 폭의 시접을 표시하세요. 창구멍 시접은 약간 길게 1cm. 방금 그은 선을 따라 여분의 천을 잘라내세요. 모서리는 짧게 잘라버리고요. 재봉살을 자르지 않게 주의하세요. 화면처럼 모서리를 잘라내야 뒤집었을 때 뭉툭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 재봉선을 따라 시접을 꺾어서 눌러주세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깔끔해요. 다리 위로 누르면 자국이 확실해지겠죠? 이제 창구멍을 통해 뒤집어 주세요. 핀셋이나 송곳으로 모서리를 끝까지 밀어줍니다. 모서리가 뾰족해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겉에서도 최대한 바늘로 끄집어내세요. 다 되었다면 뒤집어서 한 번 더 다려주세요. 저는 장식용 테슬 하나를 준비했어요. 테슬을 달면서 동시에 창구멍도 막아주려고 해요. 창구멍을 통해 바늘을 모서리에서 빼세요. 테슬 구멍에 바늘을 3번 이상 통과해서 튼튼하게 고정해요. 단추 다는 거랑 방법은 비슷해요. 다 통과했으면 밑둥을 2~3번 감아주세요. 테슬 달기는 끝났어요. 이제 창구멍을 향해 바느질을 하며 이동합니다.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공그르기는 겉에서 봤을 때 바늘땀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천이 접힌 안쪽으로 바느질하며 이동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고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속으로 한 땀씩 뜨며 진행합니다. 바늘땀 길이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창구멍을 막았으면 겉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실이 나왔던 바늘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으세요. 매듭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늘을 멀찌감치 뽑아주세요. 실을 당기면 매듭이 뻑 하고 들어갑니다. 매듭이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남은 실을 바짝 당겨 자릅니다. 그럼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티코스터 완성입니다. 완성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